추석 마지막 날 또다시 신우이는 늦게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새언니,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네요. 말은 공손했지만 두 손은 여전히 가벼웠다. 아이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곧장 식탁으로 달려갔다. 이미 지쳐있던 나는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쉴 틈도 없이 움직였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며 기름 냄새에 온몸이 절여졌다. 손목은 뜨거운 기름에 몇 번이고 튀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졸다 쓰러져 자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부엌을 지켰다. 연세 드신 시어머니는 오래 서 계시기 어려워 일을 맡길 수 없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눈치만 보며 접시 몇 개 옮기는 정도로 그쳤다. 결국 음식은 대부분 내 손에서 나왔다. 그런데 신우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얼른 앉아. 배고프지? 순간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음식을 내놓으셨고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 앞에서 신우이는 늘처럼 먹기만 하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연하게 말했다. 새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오늘 시댁에도 들러야 해서요.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하거든요. 말은 공손했지만 뒷정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기름 얼룩 묻은 접시와 국물 자국이 남은 그릇은 그대로 식탁 위에 쌓여 있었다. 신우이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미 손끝은 기름 냄새로, 옷은 연기 냄새로 가득 배어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왜 매번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왜 나만 늘 고생을 해야 하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물만 들이켰고 시어머니도 잠시 말이 없으셨다. 결국 정리와 뒷마무리는 모두 내 몫이 되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눌어붙은 국물 자국이 남은 냄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동안 명절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다. 신우이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아이들은 떠들다 금세 사라지고 뒷정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다. 누구도 그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전통처럼 굳어져 버린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이제는 말해야 한다. 내 목소리를 내야만 바뀔 수 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신우이, 잠깐만요. 오늘도 그냥 가시려고요? 신우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네. 새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매번 늦게 오셔서 밥만 드시고 바로 가시잖아요. 음식은 누가 준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새벽부터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늘 뒷전이에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섭섭해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나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 손을 붙잡았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움직임을 멈췄다. 신우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매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새언니가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제가 뭐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하지요.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모습이면 이제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은 다 같이 도와서 만들어가는 건데 왜 저만 늘 새벽부터 부엌에 있어야 하죠? 신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예,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내 동서가 이렇게 속상했을 줄은 몰랐다. 순간 신우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는 저도 신우이처럼 늦게 오겠습니다. 혼자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다른 조카들처럼 공평하게 대우받았으면 합니다. 내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는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둘 다 공평하게 챙길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날 이후 명절 풍경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신우이는 여전히 늦게 오는 습관을 고치진 못했지만 최소한 아이들 용돈만큼은 챙겨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일부러 나 혼자 부엌에 세워두지 않고 신우이에게도 일을 나누어 맡기셨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전과 달랐다. 그래,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내 목소리를 내야 상대도 바뀌는구나. 명절의 의미는 함께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공평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이름도 상처가 될 뿐이다. 나는 이번 명절에서 드디어 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결과 얄밉던 신우이와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로만 머물지 않았다. 불공평한 일 앞에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명절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신우이는 여전히 늦게 오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다. 아이들 용돈만큼은 챙겨주기 시작했고 부엌에도 잠깐은 모습을 비췄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나 혼자 부엌에 세워두지 않으셨다. 일부러 신우이를 불러내 전을 부치게 하거나 나무를 묻히게 하셨다. 겉으로만 본다면 분명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다. 신우이는 일을 맡으면서도 어김없이 말했다. 아이고, 새언니는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저는 영 소질이 없네요. 새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뭐 해도 티가 안 나겠어요. 말은 존대였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내가 괜히 나서서 고생하는 사람처럼 또다시 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로 보이게 만드는 말투였다. 명절이 끝난 뒤 가족 단톡방에서도 신우이의 태도는 비슷했다. 이번에도 새언니가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만큼 못해서 늘 죄송해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였지만 읽는 순간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너무 나서지 말라는 경계가 깔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저 내 몫을 요구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미묘한 말로 다시 나를 흔드는 걸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얘야,
지난번에 내가 속마음을 말해줘서 내가 고맙다. 근데 내 시누이가 그 뒤로 자꾸 삐딱하게 구는 것 같아. 내가 괜히 너한테 짐을 얹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제 마음을 말하고 나니 홀가분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시누이가 나를 은근히 밀어내려는 태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다음 설날 시누이는 뜻밖에도 일찍 도착했다. 순간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온 시누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찬간을 맞추려다 맛을 흐려놓고 접시를 옮기다 떨어뜨리며 괜한 소란만 만들었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새언니. 제가 이런 건 정말 영 소질이 없네요. 그냥 새언니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나는 다시 대부분의 일을 떠맡게 됐다. 저녁 무렵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당신 동생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아? 괜히 손대서 방해만 하고 결국 또 내가 다 하잖아.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원래 내 동생이 그런 사람이잖아. 그냥 넘어가. 이번에는 용돈도 줬고 일찍 오기도 했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나는 더 답답해졌다. 나는 매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은 늘 그냥 넘어가자고만 하는 걸까? 결국 이번에도 명절이 끝난 뒤 시누이는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 집은 이번에 간단히 하고 올라왔는데 새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니도 새언니 덕분에 풍성하게 드셨네.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말은 또다시 나를 과하게 나서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시누이와의 갈등은 단순히 음식 준비나 용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질투가 얽혀 있었다. 겉으로는 달라진 듯 보였지만 속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또다시 추석이 다가왔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시누이가 늦게 와서 밥만 먹고 떠나고 설거지와 정리는 온전히 내 몫이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겉으로는 조금 달라진 듯 보였지만 여전히 속은 편치 않았다. 그런데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얘야, 올해 추석은 내가 일찍 안 와도 된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매번 어머니는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번에는 내 시누이가 먼저 와서 준비하게 했다. 넌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천천히 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드디어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았다. 그동안 억울하다고 느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추석 전날 나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부엌 풍경은 낯설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전을 부치느라 연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앙치마를 두른 채 전을 뒤집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앞치마에는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다. 아이고, 이게 쉽지 않네. 시누이는 투덜거리며 뒤집개를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어머니는 가족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내 새언니 혼자 고생하지 않게 할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명절 준비를 맡아야 한다. 시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네, 어머니. 알았어요. 그 속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마음 하지만 결코 달갑지 않은 기색.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명절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다. 신우이는 여전히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엌에서 내 옆에 서 있었다. 직접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내가 감당해왔던 무게를 조금은 알게 된 듯했다. 나는 부엌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늘 억울하고 외로운 기분으로 명절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 편에 서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명절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신우이는 투덜거리며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부엌에 들어와 내 옆에 서 있었다.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면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고 새언니. 이런 게 정말 쉽지 않네요 하고 말했고 나무를 묻히다 손에 양념이 묻으면 곧장 물을 찾았다. 예전 같으면 나 혼자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었다. 신우이가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가끔은 여전히 은근한 말투가 불편하게 다가왔다. 새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되죠? 겉으로는 존대였지만 속내는 차라리 당신이 다 하라는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은 달랐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내 편에 서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명절 아침 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내 새언니 혼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앞으로 계속 맡아야 한다. 신우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이 있었기에 분위기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다. 이제야 조금은 공평해진 듯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저녁 무렵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늘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버텨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물론 신우이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얄밉게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마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의 고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번 명절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불공평한 일 앞에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 신우이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가벼워졌다. 추석 연휴의 끝,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명절다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